요즘 하루하루가 무료하다는 생각 혹시 드시나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루가 지나갑니다. 텔레비전 틀어봐도 핸드폰 봐도 뭔가 허전합니다. 저녁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갔네. 젊을 땐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땐 약속에 치이고 해야 할 일에 쫓겼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은 남아도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어떤 날은 더 심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뭐 하며 사는 걸까? 오늘은 그 답을 드리려 합니다. 늙어보니 알게 된 진짜 재미있게 사는 법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재밌게 사는 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혼자 있어야 외롭지 않고, 재미는 줄여야 생기고, 기대를 버려야 행복하고, 관계는 줄여야 깊어지고, 증명을 멈춰야 편해집니다. 이게 노후를 재미있게 만드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겁니다.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요즘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나이 든 분들 중에 정말 재미있게 사시는 분 몇 명이나 되나요? 실제로 조사해보니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무료함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다. 만날 사람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이게 노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약속 없는 날이 일주일에 5일. 전화 안 오는 날이 한 달에 20일. 이게 평균입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노후가 이렇게 조용한 줄은요. 밖에서 찾던 재미는 나이 들면 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기 힘들고, 새로운 곳 가기 피곤하고, 새로운 자극은 부담스럽고, 자식들은 바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효자예요. 친구들은 아프거나 멀어졌습니다. 만나도 할 말이 점점 없어집니다.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30년, 40년 같이 살면 서로 너무 익숙해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사람이 제일 심심해. 맞습니다. 관계가 줄면 자극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재미는 자극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극이 줄었을 때 진짜 재미가 보입니다. 소음이 사라지면 작은 소리가 들리고, 바쁨이 사라지면 작은 행복이 보이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젊을 때 방식으로 재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누군가와 있어야 하는데, 여행이라도 가야 하는데, 이 마음이 오히려 우릴 지치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3분 말씀드릴게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수길 씨, 71세입니다.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직장도 30년 다녔고, 자식들도 잘 키웠어요. 주변에서 인정받는 분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요. 할 일도 없고요. 골프 치러 가면 돈만 나갑니다. 친구들 만나면 자랑 경쟁이에요. 누구 아들이 어디 다닌다. 누구 손주가 뭘 한다. 그런 얘기들. 그게 재미없었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요. 어느 날 밤 박 씨는 혼자 소주를 마시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하나 앉아 있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됐지?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누구한테 뒤지지 않고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대요. 다음 날 아침 부인이 식탁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당신 작은 거에 행복 못 느끼는 게 병이야. 큰 거만 찾으니까 매일 불행한 거야. 그 말이 뼈 아팠어요. 근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신문을 읽어요. 천천히 한 줄 한 줄.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오르막 힘들어도 천천히 걸어요. 집에 돌아오면 부인이 차려준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돕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1시간 자고 저녁에 유튜브 영상 하나 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3개월 지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뭔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나 이래도 괜찮아. 이 생각이 들자 하루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재미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영자 씨, 68세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김 씨는 평생 관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성격도 좋아서 모임이 일주일에 3번. 교회 모임, 동창 모임, 아파트 분여회. 그게 김 씨의 삶이었어요. 근데 60대 후반 들어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누가 아프다, 죽었다, 그런 얘기만 나와요. 처음엔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본인도 우울해지더래요. 효도 관광 가자고 하면 돈 걱정에 잠이 안 오고요. 얼마 전엔 친구가 500만 원짜리 골프 여행을 가자고 했대요. 거절하니까 서운하다고 하더랍니다. 어느 날 오후 모임에서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냥 눈물이 났대요. TV를 켜봐도 핸드폰을 봐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난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무서울까? 그 질문이 모든 걸 바꿨어요. 김 씨는 솔직해졌습니다. 내가 즐거워서 만나는 게 아니구나. 의무감이었습니다. 안 만나면 서운해할까봐,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그래서 계속 밖으로만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모임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만나자. 처음 한 달은 정말 불안했습니다. 나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기적인 거 아니야? 밤에 잠도 잘 안 왔대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다들 자기 일로 바쁩니다. 오히려 남은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진짜 마음 맞는 2명하고만 만나니까 대화가 깊어졌어요. 서로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진짜 위로도 받고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알았대요. 김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재밌게 사는 법은 관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더라고요.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 둘만 있으면 충분해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종수 씨, 73세입니다. 이 씨는 혼자 삽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어요. 처음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 아내가 없는 식탁,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라면이나 끓여 먹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소주 한 병씩.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술 취해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이렇게 살다간 나도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대요.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그날부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해변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도 못 걸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그래도 매일 나갔어요. 한 달쯤 지나니 30분을 걸을 수 있었고 3개월 지나니 1시간을 걸었습니다. 해 뜨는 걸 보면서 걷는데 그게 참 좋더래요. 집에 돌아오면 커피를 한 잔 천천히 끓여 마십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방식대로 핸드립으로 한 방울씩. 신문을 읽고 점심은 동네 식당에서 먹어요. 늘 같은 식당, 같은 메뉴.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오후엔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봐요. 저녁은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하나 해 먹고 8시면 잡니다. 이게 이종수 씨의 하루입니다. 1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혼자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설명할 필요 없고 나를 증명 안 해도 되고 가끔 아들이 전화하면 반갑고 안 하면 그냥 내 하루 살고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니까 인생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누가 없어도 나는 괜찮으니까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모를 때 오는 거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혼자 있어야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역설 같죠? 근데 진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를 무서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 생각만 하게 돼. 우울해져. 그래서 계속 밖으로 나가려 하고 누군가와 있으려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누구와 있어도 외로워요. 왜일까요? 진짜 외로움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모르는 것에서 오니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편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르면 누구와 있어도 공허합니다. 노후는 혼자인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배우자도 각자 시간이 필요하고, 자식은 멀리 있고, 친구도 자주 못 만나요.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은 혼자입니다. 이걸 불행으로 여기면 매일이 고통이에요. 반대로 혼자를 편하게 여기면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있을 때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편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하루에 1시간, 의도적 혼자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창밖을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냥 멍하니 있거나.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해야 하는데. 그 불안을 견디세요. 10분만 견디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20분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져요. 매일 반복하면 혼자가 두렵지 않아요. 1개월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한 시간이 돼요. 누구 만나고 돌아와서 아, 집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으니까요. 2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재미는 줄여야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재미는 큰 일에서만 온다고요. 여행 가야 하고, 맛집 가야 하고, 손주 봐야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은 1년에 몇 번 없어요. 생일, 명절, 특별한 날. 손에 꼽습니다. 나머지 350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들을 재미없다고 여기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진짜 재미는 큰 자극이 아니라 작은 발견입니다. 노후는 평범한 날의 연속입니다. 특별한 날은 손에 꼽아요. 그 외에 360일은 똑같은 하루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하루에서 작은 기쁨을 찾으면 매일이 괜찮아져요. 햇살, 새소리, 따뜻한 밥, 잘 지어진 김치찌개, 편한 신발, 조용한 오후. 이런 것들이 사실 재미입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큰 자극에 익숙해져서 작은 행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소리내서 말하세요. 아, 날씨 좋네. 밥이 잘 지어졌을 때 오늘 밥 맛있다. 산책하다 강아지 보면 귀엽네. 꽃이 피어 있으면 예쁘네. 이런 순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해보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면 뇌가 기억합니다. 아, 오늘 좋은 일 있었네. 한 달만 하면 습관이 돼요. 그럼 작은 일에서도 재미를 느낍니다.
큰 자극 없어도 하루가 즐거워요. 그게 진짜 재미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기대를 버려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이 전화해야지. 친구가 먼저 연락해야지. 배우자가 알아서 챙겨야지. 이 기대가 우릴 괴롭힙니다. 기대는 사실 통제의 다른 이름이에요.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 그게 기대입니다. 근데 아무도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실망하고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기대였던 거예요. 노후엔 모두가 바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친구는 자기 문제가 있고, 배우자도 지쳐 있어요. 아무도 나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나도 젊을 때 부모를 중심에 안 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요.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누가 날 찾아도 좋고 안 찾아도 괜찮아. 이 문장 하나가 마음을 바꿉니다. 전화 오면 기쁜 마음으로 받고 안 오면 내일 하면 돼요. 자식이 연락하면 생각해줬구나 감사하고 안 하면 바쁘겠지 하면 됩니다. 기대 없으면 억울함도 없어요. 서운함도 사라지고요.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게 자유예요.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관계는 줄여야 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 만나야 한다. 다 챙겨야 한다. 이게 의무감입니다. 의무는 마음을 무겁게 해요. 안 하면 죄책감 들고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선택이 아니라 강요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를 다 챙기면 하나도 제대로 못 챙깁니다. 노후엔 에너지가 제한적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챙길 수 없어요. 억지로 다 하려면 몸도 마음도 지쳐요. 그럼 피상적인 관계만 늘어납니다. 만나도 깊은 대화 없고 그냥 시간 때우기. 요즘 어때? 잘 지내? 응, 그럭저럭? 이게 다예요. 이게 뭐가 재미있나요? 차라리 선택하는 게 나아요. 정말 마음 가는 두세 명에게만 에너지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모임 초대 오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하루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나? 아니면 의무감인가? 가면 편할까? 아니면 피곤할까? 의무감이면 정중히 거절하세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만나자고 말하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할 거예요. 나 이기적인 건가? 나 나쁜 사람인가? 아닙니다.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내가 편해야 남도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한 달만 해보세요. 남은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진짜 친구 2명과 깊은 대화 나누는 게 10명과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서로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진짜 위로도 받고 그게 관계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증명을 멈춰야 편해진다는 겁니다. 왜 관계가 피곤할까요? 우리가 계속 증명하려고 하니까요. 나도 잘 산다. 내 자식도 성공했다. 나도 건강하다. 나도 돈 있다. 이 증명 욕구가 관계를 경쟁으로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누가 더 잘 사나 비교하게 되고 그게 재미없어요. 증명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지? 나 실패한 거 아니지? 이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나이 들면 증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다들 비슷해요. 건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자식 걱정도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습관이니까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아무도 안 봐요. 다들 자기 일로 바쁘고 자기 증명하느라 바쁩니다. 내가 뭘 하든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번에 누구 만나면 자랑 안 해보세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상대 이야기에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하셨네요. 이렇게만 반응하세요. 자기 이야기 안 하면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요. 증명 안 해도 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더 편하게 느껴요. 이 사람은 나한테 경쟁 안 거네. 편하네. 그럼 관계가 경쟁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그게 진짜 재미예요. 증명 안 해도 되는 관계. 그게 노후의 평화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 이론은 알겠어.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음을 다루는 법입니다. 첫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외롭다, 심심하다, 허전하다.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내가 외롭구나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감정이 힘을 잃습니다. 부정하면 더 커져요. 둘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옆집은 손주가 매일 와. 친구는 여행 다니네. 저 사람은 건강해 보여. 이런 비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남과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르니까 내 인생이에요. 셋째, 자기 연민을 허락하세요. 나도 참 힘들게 살았어. 수고했어, 나.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혼자 말하는 게 이상하면 종이에 적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이게 자존감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예요. 남이 안 해주면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하는 법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거리를 두세요. 모든 관계를 다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마음 불편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세요. 연락 횟수를 줄이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굳이 끊겠다고 선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간을 두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둘째, 진짜 관계에 집중하세요. 마음 편한 사람 2~3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깊이 대화하고 자주 연락하고 진심을 나누세요.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0명 아는 것보다 2명 깊이 아는 게 낫습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 마세요. 나이 들어도 새 친구 만들 수 있어요. 복지관 가도 되고, 동네 모임 가도 되고, 온라인 카페 가입해도 됩니다. 새로운 관계는 과거가 없어서 편해요. 내 과거를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나 젊을 땐 이랬어.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지금의 나로 만나면 돼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하루 감사 3가지 적기입니다. 자기 전에 노트에 오늘 감사한 것 3개만 적으세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아프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2주만 하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생겨요. 습관이 생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둘째, 한 사람에게 안부 전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편한 사람 1명에게 카톡 보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긴 문장 필요 없어요. 관계는 이렇게 조금씩 가꾸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셋째, 나만의 루틴 만들기입니다. 하루 중 30분, 나만의 시간을 정하세요. 커피 마시기, 산책하기, 책 읽기, 창밖 보기, 뭐든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하면 삶에 리듬이 생겨요. 리듬이 생기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안정되면 재미가 보여요. 재미는 자극이 아니라 안정에서 와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들을 기억하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
재미는 밖에 있지 않아. 내 안에 있어. 내가 허락하면 하루하루가 재미있어.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야.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혼자여도 괜찮아. 외롭지 않아. 나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매일 한 번씩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소리내서 말하면 더 좋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재미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혼자 있어도 편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를 증명할 필요 없고 의무가 아닌 선택을 하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 이게 나이 들어 재미있게 사는 법입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늙어보니 알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온이라는 것. 그리고 그 평온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것. 남이 줄 수 없어요.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못 줍니다. 오직 내가 만들어요. 평온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작은 것에 웃고, 혼자를 편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럼 노후가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인생. 그게 진짜 재미예요. 큰 자극 없어도, 특별한 일 없어도, 평범한 하루가 소중한 인생.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버튼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찾아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외롭고 힘든 날,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밤, 누군가 말을 걸어주면 좋겠다 싶을 때 제가 옆에서 이야기 하나 건네드리겠습니다. 그게 구독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건데 그게 저에게는 오늘 이야기 좋았어요 라는 메시지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 읽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읽으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재미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